프랑스의 오래된 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면 조금 이상한 물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늘이 멈춘 손목시계가 서랍 속에 놓여있고 가장자리가 살짝 깨진 찻잔이 여전히 식탁 위에 올라옵니다. 소매 끝이 다른 코트는 새 옷들 사이에 걸려있고 군데군데 흠집이 난 나무 의자는 버려지지 않은 채 거실 한쪽을 지키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의 눈에는 이미 쓸모를 다한 물건처럼 보입니다. 새 것으로 바꾸면 더 편하고 더 깨끗하고 더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어떤 노인들은 이런 물건을 좀처럼 버리지 않습니다. 고장난 시계를 다시 고치고 찢어진 코트를 끼워 입으며 오래된 의자의 색을 다시 칠합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단지 돈이 아까워서일까요? 놀랍게도 그들이 지키려는 것은 물건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멈춘 시계에는 열심히 일했던 시절이 남아있고 낡은 코트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었던 추억이 남아있으며 깨진 찻잔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과 나누었던 아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부모님께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낡은 시계는 이제 버리세요. 어머니, 그 오래된 그릇은 새 것으로 바꿔드릴게요. 이 재봉틀은 쓰지도 않는데 왜 계속 가지고 계세요? 자식들은 부모님을 위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편하고 더 좋은 물건을 사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대답하지 않거나 괜찮다며 조용히 물건을 다시 제자리에 놓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그저 아까워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부모님이 놓지 못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과 함께했던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프랑스에서는 찢어진 옷을 기우고 낡은 구두의 밑창을 교체하면 수선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 제품을 사고 오래된 물건은 버리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진 시대에 프랑스 사회는 왜 낡은 물건을 다시 살려내는 일에 비용을 보태는 것일까요? 오늘은 프랑스 노인들이 오래된 물건을 쉽게 버리지 않는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안에 남아있는 오래된 물건들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는 집에 있는 낡은 물건 하나가 전과는 조금 다르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모든 프랑스 노인이 오래된 물건을 아끼는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에도 유행을 따라 새 옷을 사고 최신 가전제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젊은 세대뿐 아니라 노년층도 편리하고 새로운 물건을 선택합니다. 그럼에도 프랑스의 오래된 동네와 가정을 들여다보면 물건을 단순한 소비품 이상으로 대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거실에는 몇십 년 동안 사용한 나무 식탁이 놓여 있습니다. 식탁 모서리는 둥글게 달았고 표면에는 작은 흠집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그것을 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숟가락으로 두드린 자국,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다 그릇을 떨어뜨린 흔적, 손주들이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다 남긴 자국이라고 말합니다. 가구점에 가면 더 반듯하고 아름다운 새 식탁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식탁에는 아직 아무런 기억도 없습니다. 반면 오래된 식탁에는 가족이 함께 보낸 수천 번의 저녁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찬장 안에도 비슷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무늬가 조금씩 다른 접시, 손잡이가 낡은 은수저, 가장자리가 깨진 찻잔, 해마다 특별한 날에만 꺼내 쓰는 식탁보가 있습니다. 비싸거나 유명한 물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받았는지, 어떤 날 처음 사용했는지, 어떤 음식을 담았는지는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어떤 할머니는 새 찻잔이 여러 개 있는데도 늘 같은 잔에 차를 마십니다. 손잡이에 작은 금이 가 있어 조심스럽게 들어야 하지만 남편과 매일 아침 차를 마시던 잔이라는 이유로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자녀들이 새 가죽 가방을 선물해 주었는데도 손때가 묻은 오래된 가방을 계속 사용합니다. 첫 직장에 출근할 때부터 가지고 다녔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수없이 많은 길을 오갈 때 함께했던 가방이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옷장 안에는 몇십 년 된 코트가 걸려 있기도 합니다. 유행은 여러 번 바뀌었고 단추도 몇 번이나 다시 달았습니다. 안감은 해졌고 소매는 조금 짧아졌지만 노인은 겨울이 오면 다시 그 코트를 꺼냅니다. 그 코트를 입고 배우자와 처음 파리에 갔던 날, 아이의 졸업식에 참석했던 날, 친구의 결혼식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던 순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새 물건은 오래된 물건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새 시계는 시간을 더 정확하게 알려주고 새 의자는 더 편하며 새 코트는 더 따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물건은 오래된 물건과 함께 보낸 시간까지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물건을 간직한다는 것은 과거에 머무르겠다는 뜻이라기보다 자신의 삶을 이루어온 순간들을 현재의 곁에 남겨두는 일이 됩니다. 프랑스의 오래된 집에는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을 지나간 계절과 웃음, 다툼과 화해, 기다림과 이별의 시간이 물건의 모습으로 함께 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골목을 걷다 보면 오래된 간판이 걸린 작은 수선 가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재봉틀과 실타래가 보이고 벽에는 수선을 기다리는 코트와 바지가 걸려 있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면 구두 밑창을 갈아주는 수선공이 있고 오래된 가죽 가방의 손잡이를 교체하는 장인도 있습니다. 낡은 의자에 천을 다시 씌우고 오래된 장롱을 손질하며 빛바랜 나무 가구에 새로운 색을 입히는 작업장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가게를 찾는 사람은 단순히 돈이 없어서 새 것을 사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충분히 새 물건을 살 수 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사용하고 싶어 찾아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20년 동안 신은 구두를 가져옵니다. 밑창은 닳았지만 발 모양에 맞게 길들어 있어 새 구두보다 편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가죽 가방을 가져옵니다. 손잡이가 끊어져 더 이상 들 수 없지만 가방을 버리는 대신 고쳐서 다시 사용하려 합니다. 옷의 지퍼를 교체하고 찢어진 부분을 기우며 단추를 다시 다는 일은 작고 사소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수선을 통해 물건의 수명은 몇 년 더 길어집니다. 프랑스 정부는 의류와 신발을 고쳐 쓰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선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까지 만들었습니다. 옷에 구멍을 기우거나 신발 밑창을 교체하고 지퍼를 고치는 일에 일정 금액의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노인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사용할 수 있고 모든 세대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물건을 아끼고 고쳐 쓰는데 익숙했던 노인들에게는 자신들이 오래 지켜온 습관이 시대에 뒤처진 행동이 아니라 다시 필요한 지혜로 인정받는 변화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바지가 찢어지면 집에서 직접 비웠고 구두 굽이 다르면 수선집에 맡겼습니다. 전기주전자가 고장나면 새 것을 바로 사기보다 고칠 방법부터 찾았습니다. 지금은 물건 가격이 저렴해지고 새로운 제품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고치는 것보다 버리고 새로 사는 편이 더 쉬워졌습니다. 수선을 맡기러 가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새 제품이 더 합리적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가격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가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사용한 물건은 사용하는 사람에게 맞게 변합니다. 가죽 가방은 손이 닿는 부분만 부드러워지고 나무 의자는 앉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구두는 주인의 발 모양을 기억합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뻣뻣했던 코트가 세월이 지나며 몸에 맞게 부드러워집니다. 수선공은 낡은 부분을 완전히 지워버리지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덧대고 끊어진 것을 이어주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손을 봅니다. 그래서 고친 물건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흔적이 남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선 자국을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 자국을 물건과 함께 살아온 증거로 여깁니다. 완벽하게 깨끗한 새 물건에는 없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상처를 입고 계획했던 길에서 벗어나며 관계가 흔들리는 순간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상처난 부분을 돌보고 끊어진 관계를 이어보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며 살아갑니다. 수선은 낡은 것을 새 것처럼 속이는 일이 아닙니다. 낡았지만 여전히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물건을 고친다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아직 쓸모가 있어. 나는 너와 조금 더 함께하고 싶어. 어쩌면 프랑스의 노인들이 낡은 물건을 수선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고친 흔적은 흠이 아니라 아직 함께 살고 싶다는 표시입니다. 프랑스의 주말 아침 작은 도시와 마을의 광장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접이식 탁자 위에 낡은 접시와 찻잔이 놓이고 오래된 책과 엽서, 시계, 장난감, 작은 가구와 액자가 줄지어 늘어섭니다. 프랑스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벼룩시장과 브로캉트의 풍경입니다. 이곳에 놓인 물건들은 모두 한때 누군가의 집에서 사용되던 것들입니다. 어떤 접시는 수많은 가족의 식사를 담았고 어떤 램프는 오랫동안 한 사람의 책상 위를 밝혔을 것입니다. 낡은 책의 첫 장에는 오래전 주인의 이름과 날짜가 적혀있고 빛이 바랜 엽서에는 이제는 알 수 없는 누군가의 안부가 남아있습니다. 시장을 찾은 사람들은 물건을 급하게 고르지 않습니다. 접시를 빛에 비춰보고 의자를 흔들어보며 서랍을 열어봅니다. 오래된 자수의 모양을 살펴보고 시계가 움직이는지 귀를 가까이 대기도 합니다. 새 물건을 사는 쇼핑몰에서는 보기 어려운 풍경입니다. 새 제품은 대부분 흠집이 없고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 개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가격표만 보면 어느 것이 더 비싸고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시장의 물건들은 하나하나 모습이 다릅니다. 흠집이 난 위치도 다르고 색이 바랜 정도도 다릅니다. 같은 물건을 다시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치는 가격표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낡은 접시가 다른 사람에게는 어린 시절 할머니 집에서 보았던 그릇과 닮은 특별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의자 하나가 새 주인을 만나 다시 식탁 곁에 놓이고 누군가의 다락방에 있던 램프가 다른 집의 거실을 밝힙니다. 한 사람에게 필요 없어진 물건이 다른 사람의 삶에서는 다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중고품을 사고 파는 문화는 단순히 돈을 절약하기 위한 방법만은 아닙니다. 이미 만들어진 물건을 다시 사용하면 새로운 자원을 덜 쓰고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는 환경적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이 오래된 시장을 천천히 둘러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정서가 느껴집니다. 그들은 물건의 현재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이 지나온 시간을 상상합니다. 이 찻잔은 누가 사용했을까? 이 식탁에서는 어떤 가족이 밥을 먹었을까? 이 사진 속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래된 물건에는 새 물건과 다른 종류의 따뜻함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이미 거쳤고 누군가의 일상 속에서 역할을 다했으며 이제 다시 새로운 사람의 삶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건의 주인이 한 번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시장에서는 물건의 두 번째, 세 번째 인생이 시작됩니다. 오래된 시장은 단순히 과거를 사고 파는 곳이 아닙니다. 버려질 뻔한 시간에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앞을 보며 살아갑니다. 새 직장을 찾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계획합니다. 아직 얻을 것이 많고 앞으로 펼쳐질 시간이 길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오래된 물건을 버리는 일이 비교적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하면서 필요 없는 것을 정리하고 유행이 지난 옷을 내놓으며 고장난 가전제품을 새 것으로 교체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삶의 방향은 조금 달라집니다. 앞으로 얻는 것보다 이미 얻었던 것의 의미가 더 커지기도 하고 새로운 만남보다 지나온 인연을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오랫동안 다닌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녀들이 독립하며 살던 동네가 바뀌기도 합니다. 가까운 친구와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일도 생깁니다. 이때 익숙한 물건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작은 다리가 됩니다. 오래된 시계를 보면 매일 아침 일터로 나가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낡은 요리도구를 잡으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음식을 해주던 주방의 소리가 기억납니다. 오래된 식탁에 앉으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던 저녁이 다시 살아납니다. 사진은 세상을 떠난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고 오래된 편지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마음속에서 다시 들려줍니다. 물건은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의 기억을 깨우는 힘이 있습니다. 냄새와 촉감, 무게와 소리까지 기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장롱의 나무 냄새를 맡는 순간 어린 시절의 집이 떠오르고 낡은 담요를 만지는 순간 어머니가 덮어주던 밤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소중한 물건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알려주는 표지판이 됩니다. 나는 이 회사에서 30년 동안 일한 사람이었다. 나는 가족을 위해 매일 밥을 지었던 사람이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사랑받았고 나도 이 사람을 사랑했다. 오래된 물건은 이렇게 한 사람의 삶을 증명합니다. 연구에서도 노인이 간직한 의미 있는 물건들이 과거의 경험과 가족관계, 현재의 정체성을 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며 주변 환경과 역할이 달라질 때 익숙한 물건은 나는 여전히 나다라는 감각을 지켜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물건을 버리지 않고 쌓아두는 것이 좋은 삶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너무 많은 물건이 생활 공간을 가득 채우고 이동을 방해하거나 위생과 안전을 위협한다면 정리가 필요합니다. 물건을 버리는 일 자체가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삶의 단계에 따라 필요 없는 것을 정리하고 공간을 가볍게 만드는 일도 중요합니다. 핵심은 물건의 수가 아니라 의미입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길 것인지 결정할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는 낡은 옷 한 벌에 불과하지만 부모에게는 배우자가 마지막으로 골라준 선물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자리만 차지하는 오래된 그릇이지만 부모에게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생일마다 음식을 담았던 그릇일 수 있습니다. 노인이 오래된 물건을 붙잡는 것은 반드시 과거에 갇혀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지금의 자신과 과거의 자신을 이어가기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물건은 기억을 붙잡아주는 작은 손잡이입니다. 손에서 놓는 순간 기억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손잡이를 잡고 있으면 먼 과거로 돌아가는 길을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 노인들의 집에서 시선을 돌려 우리 부모님의 집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 댁에 가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 놓여있는 장롱, 잘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재봉틀 유행이 한참. 진한 양복과 코트, 색이 바랜 이불, 서랍 속 깊이 보관된 손목시계와 지갑입니다. 찬장에는 새 그릇이 충분히 있는데도 낡은 밥그릇과 찻잔이 남아있습니다. 벽에는 오래전 가족 사진이 걸려있고 장식장에는 여행지에서 사온 작은 기념품들이 빼곡하게 놓여있습니다. 자녀의 눈에는 정리할 것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이건 사용하지도 않잖아요. 더 좋은 것을 사드릴게요. 집이 좁아 보이니까 이번에 다 버립시다. 자녀의 말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더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지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가구를 치우고 오래된 가전제품을 새 것으로 바꾸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눈과 부모의 눈은 같은 물건을 전혀 다르게 바라봅니다. 자녀에게 오래된 양복은 유행이 지난 옷이지만 아버지에게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첫 월급으로 장만한 양복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낡은 앞치마는 버려도 되는 천조각이지만 어머니에게는 수십 년 동안 자식들의 밥을 지으며 입었던 생활의 일부입니다. 자녀에게 오래된 시계는 정확하지도 않고 가치도 없어 보이지만 아버지에게는 평생 일터에서 시간을 확인하던 동료와 같습니다. 오래된 재봉틀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녀들의 옷을 고치고 교복을 줄이며 가족의 살림을 지켜낸 기억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집을 정리하면서 오래된 물건을 하나씩 골라냅니다. 버릴 것, 기부할 것, 남겨둘 것을 빠르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그 과정은 단순한 정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시간이 하나씩 상자와 쓰레기 봉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과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고 물건을 버리면 상실감은 더 커집니다. 물건의 금전적 가치는 작아도 정서적 가치는 자녀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부모님 집을 정리하게 된다면 버리기 전에 한 번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물건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언제부터 사용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받은 물건이에요? 질문 하나가 평생 듣지 못했던 부모님의 이야기를 꺼내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어머니가 신혼 때 어떤 살림을 시작했는지, 부모님이 처음 여행을 갔던 곳이 어디였는지 들을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시간이 가족의 역사를 기록하는 시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꼭 모든 물건을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사진으로 기록한 뒤 정리할 수도 있고 가족이 하나씩 나누어 간직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옷에 일부러 작은 기념품을 만들거나 중요한 편지와 사진만 따로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건을 무조건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이야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새 것을 사드리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사랑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오래 간직한 물건의 이유를 물어보는 것 역시 깊은 사랑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평가할 때 얼마나 새 것인지, 얼마나 편리한지, 얼마나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조금 느리고 낡았으며 효율이 떨어지면 바꾸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건의 세계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이 사람에게까지 옮겨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일을 빠르게 하지 못하면 가치가 줄었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기술에 익숙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은퇴하면 사회에 기여할 일이 끝난 것처럼 여기고 노인의 경험을 오래된 정보로만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래된 물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람은 압니다. 겉에 난 흠집만으로 그 물건의 가치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래된 의자에는 그것을 만든 장인의 솜씨와 수많은 사람이 앉았던 시간이 있습니다. 낡은 시계에는 한 사람의 노동과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오래된 그릇에는 가족이 함께 먹었던 음식과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한 명의 노인은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책임졌고 수많은 위기를 견뎠으며 다른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전쟁과 가난을 겪은 사람도 있고 낯선 도시에서 맨손으로 생활을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며 자신의 꿈을 뒤로 미뤘고 직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했으며 가족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경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지혜는 책 한 권으로 쉽게 배울 수 없는 가치가 됩니다. 물론 프랑스가 노인을 완벽하게 존중하는 사회라는 뜻은 아닙니다. 프랑스에도 외로운 노인이 있고 빈곤과 세대 갈등, 돌봄 문제가 존재합니다. 어느 나라든 현실은 이상적인 이야기보다 복잡합니다. 하지만 물건을 고쳐 쓰고 오래된 가구와 건물을 보존하며 과거의 흔적을 생활 속에 남겨두려는 태도에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물건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수선과 재사용 제도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이 든 사람의 경험이 사회 안에서 더 오래 쓰일 수 있도록 어떤 자리를 만들고 있을까요? 은퇴한 기술자가 젊은 세대에게 기술을 전하고 오랫동안 가정을 꾸려온 노인이 자신의 생활 지혜를 나누며 지역의 역사를 기억하는 어르신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생산 속도만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안심시키는 말 한마디, 오랜 경험에서 나온 판단, 가족의 기억을 이어주는 이야기 역시 중요한 역할입니다. 오래된 물건을 수선할 때 우리는 그 물건을 새 것과 똑같이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월의 흔적은 남겨둔 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을 젊은 사람처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느린 걸음과 깊어진 주름, 달라진 목소리까지 그 사람이 지나온 시간의 일부로 존중하면 됩니다. 오래된 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과거에만 머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뜻입니다. 오늘의 편리한 세상을 만든 것도 지금의 가족을 지켜낸 것도 먼저 살아간 사람들의 수고였습니다. 오래된 물건을 자세히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나이 든 사람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처음 보았던 프랑스의 오래된 집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랍 속에는 바늘이 멈춘 시계가 놓여 있습니다. 찬장에는 가장자리가 깨진 찻잔이 있고 옷장에는 소매가 다른 코트가 걸려 있습니다. 거실에는 흠집난 식탁과 여러 번 수선한 의자가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모두 새 것보다 부족한 물건들입니다. 시계는 정확하지 않고 찻잔은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며 코트는 유행이 지났고 식탁에는 지워지지 않는 자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멈춘 시계에는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일했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깨진 찻잔에는 먼저 떠난 사람과 마주 앉았던 아침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코트에는 함께 걸었던 거리와 기다렸던 계절이 남아 있습니다. 오래된 식탁에는 자녀들이 아직 어렸던 저녁과 온 가족이 함께 웃었던 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오래된 물건은 새 물건처럼 완벽하지 않습니다. 흠집이 있고 색이 바랬으며 때로는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흠집 하나하나는 누군가의 삶이 지나간 자리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가치가 줄어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많은 계절을 견디고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수많은 하루를 살아냈다는 뜻입니다. 젊은 사람의 얼굴에 아직 없는 주름은 오랜 걱정과 웃음이 남긴 흔적이고 굽은 손가락은 가족을 위해 일했던 시간이 만든 흔적입니다. 느려진 걸음에는 서둘러 달려온 수십 년의 세월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물건을 보며 쉽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 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때로는 나이 든 사람에게도 비슷한 시선을 보냅니다. 더 이상 새롭지 않고 빠르지 않다는 이유로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래된 것을 자세히 바라보면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흠집 뒤에 노력, 낡음 뒤에 인내, 침묵 뒤에 이야기가 보입니다. 프랑스 노인들이 오래된 물건을 쉽게 버리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검소하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물건 속에 자신의 시간이 있고 사랑했던 사람이 있으며 지금의 자신을 만든 삶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모님이나 가까운 어르신의 집에 가게 된다면 오래된 물건 하나를 천천히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버리라고 말하기 전에 그 물건의 이야기를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어쩌면 낡은 시계 하나에서 아버지의 젊은 날을 만나고 오래된 앞치마에서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 보낸 수많은 저녁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모든 물건을 끝까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도록 기억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된 물건에서 시간을 발견할 수 있다면 나이 든 사람에게서도 한 사람의 위대한 인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오랜 세월 한 가족을 지키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살아오신 여러분의 모든 시간이 낡은 것이 아니라 소중한 역사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